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 출발한 양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등락을 반복하다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2% 내린 2,477.45포인트, 코스닥은 0.25% 내린 743.1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주관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에 국내 경제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기업들은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원전과 수소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올 들어 유가 증권시장 종목 중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금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511%가 상승했는데 이런 흐름에는 전기차 양극재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인 걸로 풀이되는 만큼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에서 리튬 관련주 매매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하는데요.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매주 목요일에만 만나 뵀던 윤서준 파트너님이신데 앞으로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자, 시장 상황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5분 만에 하락 전환을 했단 말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자,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윤서준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 역시도 혼란스럽게 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항상 이제 흔들기라고 하죠. 네,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나타났던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황부터 한번 이제 짚어드리게 되면은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이제 생산자 물가까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양국 간 경쟁이 이제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이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또 기후 변화나 식량 부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양국 관계를 바른 궤도로 또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면서 이제 전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나왔던 이슈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을 끝날 이제 평화 협상 기회가 올 겨울에 찾아올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제 CPI 지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준비했던 그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굉장히 또 화두가 되면서 시장을 짓눌렀던 이슈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이 또 잘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좀 크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그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런 거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제 뭐 평화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휴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국내 시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지속이 되는 가운데 폴란드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마감을 했었고요. 장중에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미사일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대공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또 낙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헷갈리긴 했지만 되살아나던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또 급격하게 위축시킬 만한 어떤 재료는 또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안 좋거나 아니면 시장이 불안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짓누르는 재료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투심이 돌아온 상태에서 이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서는 막 크게 반응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전일 베트남의 3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9조에서 13조가량 터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조에서 7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배트맨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약 4조에서 5조 정도가량, 그러니까 정말 수급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숨은 트이게끔 수급이 좀 터져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수급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이제 매매 환경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죠. 매매 환경이 개선이 된다는 뜻은 어떤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테마주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또 상한가가 발생이 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상한가를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가진 않았지만 우선주가 왔었죠.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몸집이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다?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질이 그래도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당초 예상했던 이제 0.5bp의 빅스텝이 아닌 어떤 0.25 bp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오죠. 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드디어 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흔히들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디데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관련주들 매매는 조금 비중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왔으니까 갑자기 이제 또 매수를 하면은 약간 도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여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을 또 매매 공략을 하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만약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어떤 기업과의 뭐 협업을 한다라든지 수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시장에서 또 알려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 여부가 이제 또 내일 결정이 되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나올 것 같은데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패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위메이드나 위메이드맥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제가 또 좋아하는 달러 인덱스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 차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최근 2주 정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을 이제 지속이 될 거냐 추세가 아니면은 이런 구간을 깰 때는 보통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깨는 게 좀 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왜 여기서는 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봤었냐면은 제가 이제 월봉을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추세에 있어서요. 네, 여기가 이제 보통 여기 첫 번째 파동과 이제 첫 번째 파동의 고점,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조정을 얼마나 받았냐 보니까 한 60%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 이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약 이 구간에 160%가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이 딱 114포인트가 160% 정도가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어떤 기술적인 저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위치였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뭐 CPI 지수와 함께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월봉상 이제 매물대라고 하면은 실제 104포인트, 103에서 104포인트대가 굉장히 또 단단한 지지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 떨어지는 그 갭이 있죠. 갭이 있어서는 조금 매매를 좀 자유롭게
하겠지만 만약에 104에서 뭐 103 정도가 온다라고 하면은 좀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그때부터는 비중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 여기가 이탈이 나왔다, 이탈이 나왔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코스피가 오히려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S&P 이런 차트들보다 훨씬 좀 좋아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은 2,000 뭐 한 500대 중반 이 구간을 지금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이제 배트맨 3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제 기준은 전고점 2,500 한 50에서 4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느냐 아니면 고점을 높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 전략이 확실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실제 이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저 역시도 잘 몰라요. 아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이제 좀 여기에 저점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건데, 개인적으로 2,600선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래도 이 저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지금은 5대 5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2,600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대 3 비율로 해서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2,500선 중간 거기 밑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전의 매물대가 한 2,300선이잖아요. 2,300선 지지 여부를 또 지켜보게 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흔들기 장세가 나왔던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 개선되고 있고 상한가 종목들 역시 의미 있는 재료들로 상한가 안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매매 환경 자체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역시 달러인덱스 차트 함께 봐주신 윤서준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네옴시티 이슈 지난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짜가면 좋을지 굉장히 힘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내일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실상 이슈 소멸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데, 이슈의 끝자락에서라도 테마에 올라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대응도 함께 하시면서 유의미한 공략 가능한 지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가 또 하나 있다면 바로 리튬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유레카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양, 리튬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금양인데 올 한 해 동안 511%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죠. 자, 다른 리튬 관련주들 혹시 그 영광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리튬 관련주 매매 전략을 또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높아요. 네, 높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 죽은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공략 대상은 맞아요. 리튬 관련주들이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금양이라는 종목을 뭐 한 7,000원대부터 공략을 해서 사실 그 폭을 다 먹진 못했죠, 당연히.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도 금양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또 최근에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리튬 관련해가지고 사실 STX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리튬 관련주들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S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적고 있는 사이에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네, 그걸 적고 있는데 상을 갔어요. 그래서 조금 못 잡아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고,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좀 갭이 또 좀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좀 기회가 준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공략해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이라서 거래 자체는 하기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차트상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금양이라는 종목이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보여줬었죠. 장 초반에 기술적 반등을 좀 이뤄낸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일봉 차트상 11선과 21선 중간에서 딱 반등을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연일 신고가라는 뉴스가 있죠.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어떤 노이즈도 있습니다. 네, 6년 뒤에는 한 몇 년 뒤에는 다시 리튬 가격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테마는 맞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이라고 해요. 2년 전에 비해서는 약 15배가 폭등한 수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조금 그러니까 약간 시황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수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공략하는 거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리튬 가격 상승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IRA를 통과시킨 게 한몫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리튬 생산량 세계 1위가 어디라고 했죠?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중국 제품을 미국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이제 그 FTA라고 하죠. 그런 체결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정치, 이런 거 그다음에 정책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게 단순 테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약간 글로벌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러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해를 하고 나중에 만약에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를 좀 이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STX라는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봤어요. 오늘 갭이 한 18% 정도가량 떴더라고요. 그럼 18% 정도가 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상한가를 오늘도 갈 확률이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한 12% 정도 갭이 떴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은 상한가 후보는 아니에요. 근데 18%에서 20%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늘은 어쩌면 상한가도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꿀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 리튬 이런 희소금속 생산 시설 유치 소식에 이제 이틀째 상한가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영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은근히 좀 있어요. 네, 있는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 한 247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차트는 좋은데 거래하기는 좀 이런 종목이긴 한데 어찌됐든 나름 이런 테마 안에서는 의미 있게 이렇게 신고가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뭐 주봉이나 아니면은 주봉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박스권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여기를 조금 거래량을 의미 있게 터트려 주면은 그래도 공략은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공략하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제 월봉이나 아니면 주봉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공략해보고 싶은 종목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첫 번째 파동을 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매출 1조 원에 이제 도전을 한다.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에 이어서 세 번째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여기 시장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화재 안전성, 그러니까 사실 그 4월달, 5월달에 미국 뉴욕시에서 그 중국빛 저가형 배터리 화재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금양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NCMA 배터리라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조금 물론 지금은 고점 같긴 한데 좀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는 게 조금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래 나노텍은 사실 할 말이 많죠. 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가 보통 단기 그 매수자들은 이 5일선을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세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5일선 밑으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장은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하는 게 유효하다. 근데 까다롭긴 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조금 막상 추천했지만 수익 내기는 조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는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란 종목이에요. 예, 결국에 제가 한 이 정도에서 봤는데 결국 신고가를 또 갔어요. 그래서 약간 소형주 단에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아니면 WY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지금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약간 변곡점을 둘이 같이 약간 계열사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 매매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시세가 그동안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상태다라는 것은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겠고요. 자,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방송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꿀팁들을 하나씩 갑작스럽게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방금도 하나 나왔는데 혹시 놓치신 분들이라면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셔서 다시 방송 돌려보시면서 체크해 보셔도 좋겠고요. 또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세도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 대응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키워드 공개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그린 산업입니다. 자, 그린 산업 하면 이제는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태양광, 수소,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들 사용한 그런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소 관련해서도 또 시세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아무리 시장을 둘러봐도 그래도 친환경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재 좀 가져와 봤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아니면 금양이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조금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투자를 해도 되나? 저는 근데 투자 관점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미래 나노텍이나 아니면 금양이라는 그 회사의 네이버의 이제 종목 토론방 이런 데 가보면은 여기서 이제 5배, 10배 더 가야 된다 이런 그 말들이 굉장히 그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위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치 투자나 아니면은 이 종목을 스윙 이런 관점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짧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크게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큼 위에 있는 만큼 시세 탄력도는 확실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RA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IRA를 다시 사실 보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한 7월달, 8월달부터 보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시세 탄력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미국 중간선거 이 막판 개표 결과가 민주당이 이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좀 약간 극적으로 공화당이 역전승을 거뒀었죠. 네, 그러면서 상원에서 50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당과 이 바이든을 대변하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친환경이잖아요. 그리고 탄소 제로 아니면은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어떤 그 가장 기축이 되고 있는 어떤 미국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뭐 밀고 있는 정책주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이죠. 그리고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나왔던 얘기가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조금 후보로 밀어놨어요. 오히려 네, 좀 그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오히려 수소 쪽이나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실제 글로벌 트렌드,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는 현재 친환경이다, 그린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 섹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EU에서 먼저 그 그린딜을 먼저 실행을 했잖아요.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몇 배의 포텐이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또 이제 중국을 또 차단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산업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 태양광과 이 풍력 발전 비율을 현재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원래는 태양광이 한 8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약 13%를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60대 40으로 이제 크게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크게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풍력 관련주들이 또 시세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풍력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굉장히 또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이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년 연속 미국 주거용 모듈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3년 연속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좀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매출액이 이 기업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약 10조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는 약 13조 정도가 나와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1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00% 정도가량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300%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어려운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약 1조 원은 안 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 원 정도가량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그죠. 네, 연간으로 봤을 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항상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일부에서 이제 이용준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이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방산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예전 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눈여겨봤었고 거래도 많이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현대차와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사장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사우디 내각 관료들과 이렇게 만나서 사우디의 탄소 중립 미래 도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소차나 아니면 수소트램 이런 친환경 이동 수단을 공급하는 방안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오늘 시간에서도 약 2% 정도 이제 시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GMB 코리아나 화성 RNA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9% 정도 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아마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시세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수소 관련해서 그리고 풍력이랑 아니면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또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또 순항이죠. 네, 종목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순항을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개인적으로는 대명에너지를 조금 눈여겨보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풍력 발전을 두 개 다 하고 있는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매출액이나 아니면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 종목이 나름 시가총액은 4천억대예요. 한 4천억, 5천억대인데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다. 근데 유통 비율이 적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또 크게 발생을 해요. 항상 상한가도 굉장히 잘 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데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래량 없이 올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달라요. 좀 거래량도 확실히 빵빵하게 터져주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상한가도 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량주 정도에서는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모아가시면은 또 보통 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모아가면은 한 5일에서 한 8일 정도 이따가 이제 시세를 한 번씩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청산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 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이죠. 네,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이런 박스권도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이런 큰 박스권도 있죠. 여기 보시면 주봉상 박스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를 쌍바닥이나 아니면은 네, 다중바닥이다라고도 하죠.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추세가 완벽하게 반전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는 기준은 무엇이냐? 보통 이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면 하락 추세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저점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CS 윈드가 상당히 그래도 최근에 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정책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기억이 나는 게 어제 그 배트맨 3부에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분께서 이제 평단가가 9,500원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오늘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못 찍었지만 거의 조금 바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고 그분도 이제 고민하시겠죠. 이제 빠져나올지 아니면은 조금 더 수익을 끌고 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글로벌 모멘텀이 근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 아직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추세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트렌드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면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아니면은 고점이 돌파되면은 매도하자라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왔고 지금은 다시 또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죠.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61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밑에 있으면은 다시 빠지는 게 정상인데 다시 올렸어요. 다시 마감을 일봉상 좀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상단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그게 이제 한 74,000원에서 73,000원 부근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공략 종목은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 하나솔루션도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이 박스권을 조금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사실 굉장히 이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한 29거래일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구간을 좀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이탈 거래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두고 지켜볼 수 있다. 상당히 높은 위치인데, 근데 월봉을 보면은 또 신고가를 앞두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약 56,000원이 저항대거든요. 완벽한. 근데 56,000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저항이 없다는 뜻은 뭐죠? 네,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볼 것 같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나 아니면 주봉, 주봉에서 보면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헤드앤숄더라고 하잖아요. 보통 여기가 오른쪽 어깨, 뭐 이제 머리, 왼쪽 어깨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 그 다음에 되돌림, 리테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시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가 있죠? 네, 수소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UAM과 관련해서도 또 하고 있고, 또 로봇과 관련해서도 또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로템 방산, 만약에 이 전쟁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 아니면은 전쟁이 지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기에 대한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무기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 나라들, 그 독일부터 지금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전차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찾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수소가 아니더라도 방산으로 갈 수 있고, 방산이 아니더라도 수소로 갈 수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성장성을 나중에 뭐 UAM으로 받을지 아니면 로봇으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수소로 굴러가는 차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허황되게 들렸었는데, 이제는 뭐 네옴시티의 수소 트램을 또 우리나라 기업이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린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태양광, 수소, 풍력 이런 관련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대명에너지, CS윈드,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CS베어링 이런 종목들 함께 살펴보자는 이야기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자, 윤서주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함께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윤서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휴대폰 옆에 갖고 계시다면 이어지는 화면 보고 한 단계씩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의 길, 올바른 길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그린 산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유레카 종목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만나고 계십니다. 일동제약 가지고 오셨는데, 자, 요즘에 뭐 바이오주 흐름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나오고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바이오주를 유망 섹터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 저는 조금 확실하게 조금 추적을 당연히 하는 건데, 근데 미리 판단하는 성격은 또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하고 나중에 가져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하반기에 이제 주도 섹터나 주도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금량이라든지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LG 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22년 상반기 주도주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동제약이에요. 그리고 일동제약을 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거래를 했었고 추천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네, 오랜만에 전일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또 거래하는 어떤 그 거래 기법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하게 또 들어오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안 날라가길 좀 기도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좀 보합 마감을 했죠.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일동제약을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재료는 사실 이제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죠. 네, 그 승인 여부가 22일 날 이제 결정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8월 달이었나요? 9월 달이었나요? 한번 이제 시오노기 제약이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그게 또 이제 미뤄졌죠. 11월 달로요. 근데 그게 또 일정이 또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사를 살펴보니까 일동제약과 시오노기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있어서 운명의 날을 또 기다리고 있다. 그게 또 이제 시간대에는 정확하게 또 나왔어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 되겠죠, 또.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정 매매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명에서 한 7만 명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조금 더 포텐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라는 게 또 계절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6만 명, 7만 명이 나왔다 그런데 다음 날 뭐 한 1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10만 명이 나왔다가 갑자기 20만 명이 나왔다 이러면은 갑자기 또 코로나 관련주들로 시세가 그 관심이 모이면서 그게 뭐 진단 키트가 되었든 치료제가 되었든 뭐 백신이 되었든 이렇게 순환매를 돌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저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좀 탑픽으로 현재로서는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수능 수험생이 한 2,317명이 코로나 확진을 걸렸다라고 해요. 이게 또 작년에 한 24배 정도가 되는 수치라고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이 재료 같은 경우에 또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진자 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찾아보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한 이 연구 개발, R&D 비중이 커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실적을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6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실적 안 좋으니까 잘 못 간다 그런 건 전혀 없죠. 오히려 적자가 계속되는 종목들이 더 잘 갑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성장성을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기대감을 어떻게 받느냐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주가 등락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일동제약을 봤을 때는 야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한 8월 달, 9월 달에 최성구 사장님이 그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긴급 사용 승인 경험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 보통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먼저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가 조금 적극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추하면서 거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있고
그 전에 나왔던 게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가 있죠. 근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일동제약이죠. 그리고 그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제 출시가 되느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 번째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업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주식적인 사고로 일정을 가지고 지켜보자. 예, 어쨌든 수급은 들어왔다. 그런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그 조코바 임상 이상에서 밝혀진 그 파이프라인의 최대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양을 좀 조기에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과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도 좀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된다 싶으면은 시장에선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 뜻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전일에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물론 이게 시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폴란드에서 이제 2명이 사망을 했다. 뭐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갭이 많이 발생이 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다. 그런 관점에서요. 왜냐면은 수급에 대한 어떤 이탈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모아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저항 트렌드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죠? 네, 조금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쁜 그림은 이런 데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여기 이런 데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다시 매집하고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일동제약 차트를 보시면 조금 오묘해요. 왜 그러냐면은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죠?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일봉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너무 정석적인 차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월봉에서 한 번, 여기서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저항으로 작용하던 가격대에서는 지금은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수렴 이탈이 나왔는데 월봉에서는 또 지지를 잘 해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심상치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또 그러니까 이게 마냥 빠졌다라고 하면은 안 받겠지만 또 지켜줄 자리는 또 지켜준다라는 거죠. 다른 제약바이오들은 지켜줄 자리에 지켜주지 못하는 성향이 강했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현재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격 전략은 단순합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3만 6천 원, 3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3만 4천 원 정도 접근하시면은 또 괜찮은 수익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유레카 종목 일동제약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하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분석력까지 얻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발견에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